얼마 전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 후 션 페인이 직접 우크라이나로 가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러 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다큐를 통해서 전 세계에 실상을 제대로 알리겠다는 취지인데 말뿐이 아닌 목숨 걸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아주 정의롭고 진정한 저널리즘이 살아있다는 증거라서 션 펜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오늘 방송은요, 약 135년 전에 진정한 저널리즘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기자 넬리 블라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언론인들을 위한 방송이 아닌 이제 누구나 저널리스트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된 21세기 모든 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세요. 넬리 블라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그녀는 1800년 후기에 세계 최초 탐사 저널리즘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기자고요. 72일이라는 최단 시간에 세계 여행을 마치고 책을 펴낸 세계적인 명성을 이룬 기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업가이자 발명가였고요. 세계 최초의 종군 기자였던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던 여성에 대한 선입견을 당차게 깨버린 저널리스트입니다. 그녀의 파란만장하고 흥미진진한 삶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넬리 블라이의 본명은 엘리자베스 코크란 시먼으로 1864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6살이 되던 해에 사망하고 어머니는 재혼을 하는데요. 새아버지는 폭력적 학대를 일삼아서 3년 만에 이혼하게 되죠. 이혼으로 형편이 어려워져 넬리는 선생님이 되려는 꿈을 접고 학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그녀가 16살이 되던 어느 날 피츠버그 디스패치라는 당시 유명한 신문에서 여자들에게 무엇이 좋은지라는 주제로 여자는 기본적으로 아이 낳고 집안일을 해야 된다라는 사설을 기사로 올립니다. 이것을 읽은 넬리는 어린 고아 소녀라는 이름으로 똑부러지게 반박하는 글을 신문사로 보내게 되죠. 이 글을 읽고 감동을 받은 편집장 조지 마드는 그녀를 찾기 위해서 광고까지 냅니다. 이리하여 넬리는 신문사로 방문하게 되고 편집장은 기사를 써보라고 합니다. 그녀는 The Girl Puzzle이라는 이혼이 여성들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사설을 쓰죠. 이혼을 한 어머니를 지켜본 자신의 경험담이었을 테니까 무엇보다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사설이었겠죠. 이 글에 또 한 번 감동한 편집장은 넬리 블라이를 정식 기자로 채용하게 됩니다. 1887년 당시 신문사의 여성 기자들은 거의 패션이나 이런 정원가꾸기의 기사만을 다루는데요. 넬리는 사회적 문제점이나 노동자 차별과 같은 광고주들이 싫어할 그런 기사들을 계속 올립니다. 그리고 여성이 이혼하면 얼마만큼 부당한 일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기사화해서요. 구독자들은 열광을 하는데 광고주들은 광고를 하나둘씩 빼기 시작하죠. 요즘도 이런 일 비일비재합니다. 그리하여 넬리는 정원 꾸미기 기자팀으로 배정을 받는데요. 넬리 블라이는 그날 사표를 냅니다. 퇴사 후 넬리는 멕시코로 여행을 떠나는데요. 멕시코 여행 동안 자신이 보고 느낀 것들을 피츠버그 디스패치 편집장 메이든한테 보내서 기사화해줄 것을 부탁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멕시코 정부가 그녀의 기사글에 멕시코 대통령을 비난한 언론인들을 감옥에 넣는다는 것에 대한 비평을 했다면서 넬리를 체포해서 협박하고 멕시코에서 쫓아냅니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온 넬리는 뉴욕으로 갑니다. 한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데요. 일 없이는 절대로 뉴욕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한 넬리는 조지프 퓰리처가 세운 더 뉴욕 월드의 편집장을 만나서 매우 위험한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로 악명 높은 블랙월스의 섬에 정신병원의 환자로 위장해서 그곳의 실태를 취재하라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곳의 정신병원에 대한 나쁜 소문은 자자했는데 물증이 없었던 거죠. 그리하여 넬리 블라이는 정신병자 행세를 해서 이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이 병원의 실상은 사실 소문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썩은 과일,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빵, 그리고 오트밀 따위가 식사였고요. 병원 직원들과 간호원들은 환자들을 폭행하고 학대하면서 얼음물로 샤워를 시키면서 의사들은 환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병원 직원들은 환자들이 고자질했다면서 더욱 고통스럽게 학대했습니다. 10일간 이 병원에 머물면서 온갖 고초를 겪은 뒤에 넬리는 신문사의 요청으로 퇴원을 하는데 이게 절대 쉽지 않았고요. 신문사에서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그녀를 어렵게 퇴원시키게 됩니다. 만약 이 신문사가 진정한 언론사가 아니었다면요. 넬리 블라이는 아마도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를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넬리 블라이는 병원에서 나온 뒤에 1887년 더 뉴욕 월드지에서 정신병원에서의 10일이라는 특집 기사를 싣고요. 이 끔찍한 병원 현실을 세상에 폭로했습니다. 이 기사는 전 미국인들한테 큰 충격을 주었고요. 정부는 정식으로 뉴욕시 정신병동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학대와 관련된 직원들과 간호원들은 모두 죗값을 치르게 되었고요. 정부는 예산을 늘려서 병원 환경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넬리 블라이는 세계 언론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최초의 탐사 전문 기자로 불리게 됩니다. 그 당시 그녀의 나이 23살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수년간 넬리는 더 뉴욕 월드 신문의 탐사 기자로 활동하면서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세상에 알리는 탐사 기자로 활동합니다. 사실 넬리 블라이가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려진 건 72일간의 세계 일주였습니다. 당시 한참 인기를 끌던 줄 벨른이 쓴 소설 80일간의 세계 여행의 주인공 필리어스 포그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혼자서 세계 일주를 해보겠다면서 도전장을 내놓죠. 그녀의 도전은 1800년대 후반 여성들의 여행은 함께할 에스코트가 꼭 필요하고 많은 여행 가방들 때문에 절대로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그 선입견과 편견에 대한 도전이었죠. 신문사는 극구 반대했는데요. 넬리의 이 끈질긴 요구로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작은 가방 2개만 들고 세계 여행을 떠나죠. 1889년 11월 14일 넬리 블라이는 미국 뉴저지의 호보켄에서 세계 일주를 떠납니다. 그리고 1890년 1월 25일 오후 3시 51분 다시 뉴저지 호보켄에 도착하죠. 이는 소설 속의 가상인물보다 72일 6시간 11분 14초 세계 신기록을 이룬 단독 세계여행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 뉴욕 월드 사장 퓰리처는 기차를 전세까지 내서 넬리 블라이를 마중 나갔고요. 이어서 출판된 넬리 블라이의 책 72일간의 세계 일주는 국제적으로 큰 인기를 끌게 되면서 그녀는 세계적인 명사가 됐습니다. 세계 일주에서 돌아와 유명 인사가 된 후에 그녀는 신문사를 관두고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1889년부터 1895년까지 11권의 소설을 쓰죠. 그러니까 거의 1년에 2권씩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895년 그녀가 31살이 되던 해에 뉴욕을 떠나서 시카고의 타임즈 헤럴드에서 6주간 일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73살의 백만장자 로버트 시먼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2주 만에 결혼을 합니다. 무려 42살의 나이 차이와 아주 숱한 루머를 뒤로 한 채 말이죠. 저 또한 그녀의 이 결혼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이 들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조사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얽매이길 싫어하는 이 넬리 블라이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이 삶에 대한 여유와 그녀가 생각하는 이 사회적 문제점을 이해하는 지성, 그리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경제적 능력을 갖춘 그런 그릇의 남자가 유일하게 로버트 시먼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런 젊고 지성을 갖춘 아름다운 그녀를 남은 생애 동안 함께하고픈 로버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이미 그녀는 미국 내 유명 인사였기 때문에 그녀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이후에 넬리 블라이는 남편의 건강 악화로 기사 쓰는 일은 중단하고요. 남편의 사업에 더욱 집중하면서 우유캔의 발명 특허도 내고 다양한 발명을 하면서 발명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혼 9년 만에 남편은 사망하고 넬리가 그의 사업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녀는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가가 아닌 저널리스트였던 그녀는 내부 직원의 사기로 결국에 회사가 파산하게 됩니다. 넬리는 다시 더 뉴욕 이브닝 저널에서 글을 쓰기로 하고요. 잠시 오스트리아로 휴가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때 1차 세계대전이 터지는데요. 넬리는 최전장으로 나가서 오스트리아를 보호하기 위해 현재 상황을 미국에 재빠르게 알리고 지원을 요청하게 되는 종군 기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넬리 블라이는 세르비아와 오스트리아의 전쟁 지역에 들어가 취재를 한 최초의 여기자가 되는데요. 취재 중에 영국 간첩으로 오인돼서 체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1919년 넬리 블라이는 다시 뉴욕으로 돌아와 더 이브닝 저널에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일과 미망인을 도와주는 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58살이 되던 1922년 안타깝게도 넬리 블라이는 폐렴과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더 이브닝 저널에서는 넬리 블라이는
미국 최고의 기자라고 그녀에 대한 경의를 표했고요. 미국 여성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었습니다. 미 우정국은 여성 저널리스트 시리즈 우표에 그녀의 초상화를 올렸고요. 워싱턴 DC에 있는 언론 박물관 뮤지엄에는 넬리 블라이의 정신병원 잠입 취재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전시를 하고 있죠. 넬리 블라이, 135년 전에 선입견과 편견에 용감하게 도전하고 이를 실천했던 진정한 언론인이었죠. 우리에게도 이런 언론사와 언론인들이 있다고 믿어보면서, 그리고 이런 언론인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녀가 남긴 주옥 같은 명언들 남겨봅니다.